당뇨 환자도 흰쌀밥을 드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은 당뇨 환자 과연 흰쌀밥을 먹어도 되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당뇨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뇨 환자가 건강을 위해서 늘 현미밥이나 잡곡밥 이런 것들을 먹어야 하는 걸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뇨 환자도 흰쌀밥을 드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다이어트에 대해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체중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항상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GI 지수였죠. GI 지수라는 것은 포도당이 우리 몸에 흡수돼서 혈당을 올리는 정도를 100이라고 기준 삼아서 다른 음식들을 섭취했을 때 같은 시간에 혈당을 올리는 정도를 그 수치화한 것이 바로 GI 지수입니다. 그래서 흰쌀밥은 90에 육박하고 현미밥은 한 60 초반대 이렇게 위치하는 것이 GI 지수인데요.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 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식사 조절을 하도록 식단을 짤 수 있도록 도입된 개념이 바로 GI 지수입니다. 이때 당뇨 환자들한테는 그 GI 지수가 낮은 현미를 주로 드시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시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혈당이 너무나 떨어진 저혈당이 왔을 때는 급하게 콜라라든지 주스 같은 것으로 혈당을 바로 올릴 수 있는 음식들을 섭취하듯이 현미밥 대신 흰쌀밥으로 그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흰쌀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저항전분을 만들어서 먹는 것입니다. 쌀밥을 지을 때 기름, 식용유가 됐던 기름류를 밥숟갈로 한 숟갈 정도 넣어서 밥을 지은 다음 이 밥을 퍼서 넓게 펴서 밥을 식혀줍니다. 이 식힌 밥을 냉장고에 넣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밥을 먹게 되면 전분이 서서히 분해되면서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지 않고 인슐린 분비 없이 건강한 혈당 유지가 가능하니까요. 이런 저항성 전분 흰쌀밥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나는 당뇨 환자라 흰쌀밥을 먹지 않아야 하는데 나는 흰쌀밥이 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 평소 식사량의 절반 정도만 흰쌀밥으로 식사를 하고 그 나머지는 현미밥이라든지 잡곡밥 아니면 탄수화물은 이 흰쌀밥 정도만 드시고 나머지 식사는 식이섬유라든지 단백질로 충분히 해주는 식사를 권해드립니다. 당뇨 환자가 현미밥이 너무 소화가 안 되고 맛도 너무 없고, 사실 현미밥이 맛이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현미밥을 먹죠. 근데 나는 흰쌀밥이 너무 먹고 싶다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항성 전분으로 만들어 드시던, 아니면 흰쌀밥밖에 없다 그럴 때는 평소 먹던 쌀밥 양의 절반만 흰쌀밥으로 드시고 나머지 식이섬유 쪽 채소라든지 단백질로 그 부족한 양을 채워주시면 또한 건강한 식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뇨 환자인데 흰쌀밥이 너무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흰쌀밥을 드시되 소량씩 자주 먹는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너무 귀찮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휴일에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을 집에서 이제 차려 먹다 보면은 너무나 바쁘죠. 아침 먹고 설거지 하고 나면 조금 뭘 하다 보면 바로 점심 먹을 때가 되고, 저녁도 마찬가지로 금방금방 밥때가 너무 빨리 돌아오는데요, 이걸 세끼 먹던 걸 4번에 나눠서 먹는다, 이렇게 좀 부지런만 떤다고 하면은 평소에 먹던 흰쌀밥의 양의
절반 정도로 나눠서 4번으로 나눠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뇨 환자인데 나는 흰쌀밥을 너무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평소보다 밥의 양을 약간 줄여서 드시고 30분 후에 반드시 운동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식후 30분 후에 1시간 후에 혈당이 올라갈 때 이때 혈당을 낮춰주는 운동을 함으로써 흰쌀밥을 먹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나는 당뇨 환자인데 흰쌀밥이 너무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한된 횟수, 제한된 기간 내에 흰쌀밥을 드시되 양을 줄여서 드시고, 드시는 순서를 좀 바꿔주시면 혈당이 좀 덜 오를 수가 있으니까요, 이 순서를 바꿔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하세요. 그러니까 샐러드라든지 이런 채소를, 우리로 치면 겉절이죠, 이런 것들을 짜지 않게 조리해 가지고 맛있고 건강한 소스, 간장과 참기름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아시안 소스라고 부르죠, 이렇게 건강한 소스로 해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서 배고픔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양질의 단백질, 계란, 두부, 살코기 이런 것들을 먹어주면 배가 어느 정도 부르죠. 이때 흰쌀밥을 아주 소량 드시면 맛도 좋고 혈당도 오르지 않으면서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당뇨 환자인데 흰쌀밥이 너무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한된 기간, 제한된 횟수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사를 하시고요, 나는 이제 흰쌀밥 양껏 먹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순서로 식이섬유, 단백질 그리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면 또 다시 건강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뇨 환자가 되거나 당뇨 전 단계에 있어서 이제 병원에서 시기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해서 건강을 위해서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다들 드세요. 드시는데 나는 너무나 지금 흰쌀밥이 먹고 싶다 하면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저항성 전분으로 만들어서 양을 줄여서 먹고, 그 다음에 흰쌀밥을 먹을 때는 평소보다 절반만 먹어서 다른 영양소를 더 섭취해 주고, 그 다음에 소량 여러 번으로 나누어 먹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흰쌀밥을 먹었다 하는 날은 무조건 30분 후에 나가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해주는 것,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뇨 환자 건강을 위해서는 현미나 잡곡을 섭취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나 흰쌀밥이 그립다, 먹고 싶다 할 때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흰쌀밥을 제한된 방법으로, 제한된 횟수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실천을 해서 흰쌀밥에 대한 어떤 갈망이 조금 수그러들면 다시 또 현미밥과 흰쌀을 섞어서 한 그런 하이브리드죠. 흰쌀밥과 현미밥을 섞어서 밥을 드시다가 다시 또 현미로 돌아가는 이런 방법. 그러다가 또 흰쌀밥이 너무 그리우면 아까처럼 저항성 전분을 만들어서 흰쌀밥을 또 드시다가 다시 현미로 돌아가는 이런 방법을 하시길 권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당뇨 환자들이 흰쌀밥을 과연 먹어도 되는가,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뇨 환자의 시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